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문제는 이제 행정의 마지막 문제가 이겁니다.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자, 새로운 법령 등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날이 만약에 12월 5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게 12월 5일이면 이 법은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앞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법은. 근데 이 법을 이때 만들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이걸 적용해 버려.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에 적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소급표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소급표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무슨 소급표? 진정소급표가 있었죠. 진정소급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진정소급표. 기억나세요? 진정소급표는 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과거가 종결됐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죠. 끝난 과거에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미 끝난 과거에 적용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신뢰를 엄청 깨버려.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진정소급표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죠. 안 돼요. 근데 부진정소급표는 과거에 시작이 되긴 됐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야. 이 이외에도. 그러면 이 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 있죠? 여기 적용하는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럴 때 적용하는 게 보다 이게 부진정 소급표고요.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봅시다. 저문입니다.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 이미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 완성 끝났잖아. 종결된 사유관계죠. 야, 이런 종결된 거에는 이거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게 무슨 소급표 금지? 진정소급표 금지. 아시겠습니까? 확인.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 행정처한테 뭐 하고 싶냐면 허가를 받고 싶거든요. 허가를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딱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이제 A한테 허가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중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청은요,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요? 법이 달라졌으니까 중간에. 신청할 때 법입니까? 바뀐 처분시법입니까? 처분시법이죠. 바뀐 법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해. 보세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이거 허가. 법령 등의 특별한 게 있거나 그 다음에 신청이 아니고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빼고는요. 무슨 당시라고요?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정되기 전 법이라고요. 개정 후 법이라고요. 후법 적용하래요. 됐죠? 신청 시와 처분 시 법이 중간에 법이 달라져 버리면 행정청은 무슨 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까 말까를 결정해라. 처분 시 바뀐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에 대한 재처분. 그러면 행정청이 어떤 사람이 이제 법을 위반해서 이 사람한테 제재치를 때리려. 제재. 불이익처분이죠.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그 위반 행위 당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내가 위반한 건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법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 제재를 때리는 거죠. 오늘 법에 따라. 내가 위반한 그때의 법에 따라서. 됐습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보세요. 아까 3회 예외로서
법령 등을 위반 후에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것. 그러면 그때는요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들 형법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행위를 한 때가 이 사람이 만약에 12월 5일 날 했어요. 음주운전을. 이때가 행위시죠. 행위시. 근데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음주운전이 예를 들어서 0.03부터 음주운전이라고 하자고요. 0.03부터.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날 걸린 게 몇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 0.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당연히 운전면허 뭐가 됩니까? 거기 음주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법에 따라서 일단은 처분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행위를 하고 나서 뒤에 아직 이 사람은 어떤 처분 면허 정지 같은 건 아직 안 먹었어. 행정처분 안 당했는데 처분 당하기 전에 법이 개정돼 버렸다고. 개정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는요 0.03이 아니고 0.05부터가 음주운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면허 정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당시에 할 때는 이 법에 의하면 면허 정지인데 면허 정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개정돼 가지고 0.05부터 면허 정지가 돼버리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0.04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이 바뀐 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할 당시에는 분명히 법 위반인데 아직까지 면허 정지가 날라오기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면허 정지 사유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이때는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하라고요. 바뀐 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형법하고 좀 비슷해졌죠? 다시 읽어봅니다.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하고 나서 법이 변경돼 가지고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안 하게 됐다. 안 하게 됐잖아. 행위를 할 때는 법령 위반인데 처분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아니게 돼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요 당연히 변경된 법이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때는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갑니다. 신청을 했다. 근데 아직까지 처분을 받기 전이다. 근데 중간에 법 바뀌었다면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신청 시법이다, 처분 시법이다, 처분 시법이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얘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행정행위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제 행정이 마지막 문제였고요. 행정행위 대신에 우리는 무슨 문제를 볼 거냐면 앞으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특히나 우리 경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행정행위 파트하고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